오늘은 촬영일 기준으로 2025년 12월 30일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연말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거의 한 20번 넘게 영화관에 덜 가서 아무래도 영화제에 참석을 거의 못하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끌리는 영화가 작년보다 조금 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영화, 기억에 남았던 영화, 그리고 좀 아쉬웠던 영화 이렇게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연말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영화관에서 보길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했던 영화입니다. 제목은 콘클라베이고요. 교황의 갑자기 돌아가신 교황, 그러니까 교황의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전 세계 이제 추기경들이 모이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는 굉장히 탄탄하고요. 이야기가. 그리고 좀 서늘하기도 하면서 저는 정말 대사가 너무너무 한자 한자 와닿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무교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 포스터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든다, 영상미가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불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이런 자세한 지식 없이 혹시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든 내용의 영화가 아닐까, 내가 따라가기, 이런 이제 불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에 무너뜨려준, 역시 잘 쓰여진 시나리오는 사전 지식이 없는 관객에게도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구나. 결국 제가 얻어간 것은 재미와 감동이었으니까요. 저는 공포영화 매니아인데요. 공포영화를 잘 보고 많이 봤다고 자부할 수 있고 영화관에서 될 수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베스트 호러 매니아로서 베스트 호러로 꼽은 올해 제가 본 작품은 웨폰. 어느 날 한 마을에 같은 반 학생 17명이 그냥 등교를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아이들이 한 달 한시에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행방불명.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CCTV를 보면 얘들이 막 어딘가로 막 달려나가는 것밖에는 찍혀있지 않은. 근데 그 반에 전부가 다 없어졌는데 딱 한 명만 등교를 한 거예요. 그 아이만 실종되지 않은 거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은 왜가 있죠. 왜 아이들이 사라졌으며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이런 이제 질문들이 떠오르고, 일단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안 없어진 애, 그러니까 실종이 안 된 애는 뭘 알고 있으며 왜 함께 실종되지 않은 것일까? 왜 이 아이만 행방불명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너무 시작부터 흥미진진했고 쭉 저는 호흡에 맞게 굉장히 끝까지 재미있게 봤고요. 사실 엄청 무섭냐라고, 물론 공포영화는 무서워야 공포영화가 맞고 잘 만들어진 공포영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미 쪽에서는 좀 영화가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아도 이게 뭔가 훅이 있고 결론적으로 재밌고 그로 인해 뭔가 밈이 탄생하고 이게 막 수없이 패러디되고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웨폰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단 저는 끝까지 재밌게 봤어요. 그저 사고였을 뿐을 저는 올해 약간 최고의 연출, 제가 상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는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조금 숙제하듯이 억지로 예매해서 가서 혼자 본 영화인데 정말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몇백억이 사실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커다란 영화, 상업 영화들이 존재하는 요즘 이
시장에 이렇게 반짝반짝한 영화가 나왔구나, 왜 상을 받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출 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절제되었다고 할까요? 막 이게 장르가 놀랍게도 액션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드라마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배우분들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래서 혹시라도 영화관에서 놓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조용한, 정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애니 때문에 영화관을 들락거린 것도 굉장히 저는 오랜만이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는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뱀파이어 헌터 D고요. 이거는 재개봉이라서 사실 넣는 게 맞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너무 제가 좋았기 때문에 넣겠습니다. 그 옛날 향수를 일으키는 작화는 물론이고, 일단 이야기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되게 거대한 서사시를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어떤 체인소맨 레제편. 저는 체인소맨 그 TV 방영 버전을 넷플릭스에서 보고 너무 재밌어서 사실 되게 오랜만에 기다렸던 극장판인데, 일단 새로 등장한 여자 캐릭터가 너무너무 예쁘고 매력적이고 또 슬픈 서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가진 작품이었고,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애니도 재밌고 멋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프닝 그 노래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련미의 극치였다? 진짜 세련됐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 무엇 하나 촌스럽지 않고 100년이 지나도 안 촌스러울 것 같은 그런 힙한, 아주 그 젊은 감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올해 제가 꼽은 한국 영화, 제가 영화관에서 본 한국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았던 작품은 윤가은 감독님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세계의 주인은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윤가은 감독님의 작품 중에 제일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별로였느냐? 절대 아니고요. 이 작품은 제가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직 상영 중인 작품이고, 될 수 있으면 많이들 가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결심한 것도 있어서 너무 그냥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inners라는 영화고요.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이것도 정말 저는 세련됐다고 느꼈고요. 사실 소재 자체는 그렇게 엄청 막 특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장르는 공포입니다. 근데 뱀파이어를 소재로 하고 있어서 과연 저는 저는 너무 많은 뱀파이어물을 읽고 보고 접했기 때문에 과연 또 뭐 새로운 감동이 있을까? 굳이 아이맥스에서 또 상영을 하는 이유는 뭘까? 하면서 진짜 이것도 거의 숙제하듯이 상영관에서 내리기 직전에 아마 가서 혼자 급하게 봤던 영화인데, 안 봤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그 극장에서 내리고도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했거든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서 보면 됩니다라고. 좀 많이 아쉬웠던 영화는 프랑켄스타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 영화고요. 굉장히 잠깐 동안 짧게 그 영화관에서도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영 기간에 맞춰서 막 오픈런 하듯이 버선발로 뛰어가 영화관에서 용산 CGV에서 봤고요. 집에서 엄청 먼데 굳이 거기서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가서 예매를 해서 가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원작을 내가 좋아하는 감독님이 내가 좋아하는 배우와 찍는다니 너무너무 일단 기대를 한 게 일단은 좀 그 실망의 주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원작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달라진 부분들이 저는 원작에 비해 설득이 좀 덜 되었던 것 같고요. 사랑의 모양이나 뭐 판의 미로 같은 영화를 보고 자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또 감독님만의 크리처를 굉장히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 버전의 그 괴물, 닥터 프랑켄스타인이 만든 괴물은 괴물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또 감독님만의 굉장히 흉측하면서도 매혹적인 또 크리처가 하나 탄생하겠구나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저로서는 살짝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